내부 참여 없는 종단의 미래는 없습니다. 둘째, 종단 최고 지도자의 자격은 투명하게 검증되어야 합니다. 총무원장은 막대한 총무행정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이며 한국 불교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원장의 승적, 수계, 교육, 수행 및 공식 이력과 같이 자격과 관련된 기본적인 상황에 의문이 제기가 된다면 종단은 침묵이나 진영 논리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해야 합니다. 의혹이 사실이라고 미리 단정하셔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의문에 대해 검증과 가능한 자료를 공개하고 설명하는 건 역시 공적 지도자가 져야 할 책임입니다. 저는 특정인을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어느 누구라도 총무원장이 되려면 동일한 원칙과 기준으로 자격을 검증받는 제도를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 검증은 공격이 아닙니다. 검증은 공공기관의 종교 지도자가 되기 위한 신뢰를 세우는 과정입니다. 셋째, 종단의 재정과 인사행정은 더욱 투명해져야 합니다. 사찰의 종단 재산은 어느 개인이나 문중의 사유물이 아닙니다. 불자들의 정성이 잠긴 보시금과 삼보정제, 각종 사업비와 공적 지원금은 그 목적과 집행 과정이 투명해야 합니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 결산에 이르기까지 객관적인 감사와 감시가 가능해야 하며 중요한 인사 역사 역시 친소 관계가 계파가 아니라 수행력, 전문성, 도덕성, 능력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제가 제기되면 조사하고 조사 결과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개해야 합니다. 잘못이 없다면 투명한 공개가 오히려 명예를 지켜줄 것입니다. 넷째, 허복과 징계는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승가의 계율과 정법은 권력이 없는 사람에게만 엄격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만 간다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행위에는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합니다. 조사 징계 과정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이해 충돌을 방지하며 당사자의 소명권과 재심 절차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내부의 문제를 제기한 승려가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독립적인 승려 권익을 보호기구와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도 역시 마련해야 합니다. 이제 다섯째, 이제 비구 비구니와 평등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불교의 미래는 비구 비구니 어느 한쪽에만 힘으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능력 있는 후배 수행자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젊은 세대가 동단, 행정, 교육, 문화, 복지, 포교 분야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연령, 성별, 문중, 학연과 인맥보다 수행력과 능력, 공신과 도덕성이 존중받는 종단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한국 불교가 다시 젊어지는 길입니다. 저는 오늘 총무원 앞에서 묻습니다. 우리는 왜 출가를 했습니까? 더 많은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였습니까?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였습니까? 더 많은 재산과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탐욕을 내려놓고 자신을 낮추고 고통받는 중생과 함께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 출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가사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수행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수행자를 증명합니다. 저 또한 안전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제 자신을 돌아보고 참여하겠습니다. 그러나 제 부족함을 이유로 잘못된 제도와 불합리한 현실 앞에 침묵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대한불교 조계종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합니다. 총무원장 후보 및 종단 주요 공직자 자격 기준을 명문화하고 그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두 번째, 총무원장 선출 제도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종도들의 폭넓은 참여를 보장하는 개혁 논의를 시작하십시오. 3번, 종단의 주요 재정 인사 사업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와 정보 경계를 강화하여 주십시오. 4번, 호법 징계 제도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내부 고발자 및 문제 제기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주십시오. 5번째, 비구 비구니와 실질적 참여가 확대와 차별 개선을 위한 제도 개혁에 착수하여 주십시오. 6번째, 문중 계파를 넘어 능력 있는 젊은 수행자들에게 종단의 미래를 맡길 수 있도록 세대 교체와 인재 등용을 문을 여십시오. 7번째, 종단의 중대한 현안은 밀실에서 결정하지 말고 대중의 공개와 토론을 통해 결정하십시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묻지 않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앞에 설 것인가, 권력의 이해관계 앞에 설 것인가를 묻겠습니다. 개혁은 종단을 무너뜨리는 일이 아닙니다. 개혁은 종단을 살리는 일입니다.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은 불교를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교가 국민에게 다시 존경받기 위해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저는 조계종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합니다. 한국 불교가 부끄러운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기 바라기 때문을 말합니다. 이제 권력의 불교에서 수행의 불교로, 침묵의 종단에서 소통하는 종단으로, 계파의 종단에서 대중공의의 종단으로, 차별 종단에서 존중과 화합의 승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저의 이양심 선언문은 누구를 향한 돌멩이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자신을 비춰보는 작은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 훗날 후배 수행자들이 오늘을 돌아보며 그때 누군가가 침묵하지 않았고 그 작은 목소리들이 모여 한국 불교를 바꾸었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라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와 지혜, 청정과 화합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한국 불교는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다시 수행자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저부터 그 길을 걷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기 2570년 26년 8월 25일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앞에서 소녀 밥장. 안녕하세요.